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이준호입니다. 407번째 페이퍼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CBPR에서 발표된 도메인 어댑테이션 논문 중에 다인이라고 하는 논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최근 도메인 어댑테이션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이제 소스 프리 조건의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소스 모델의 아키텍처도 모르고 트레인드 웨이트도 블랙박스화 되어 있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챌린징한 조건에서 어떻게 타겟 도메인에 잘 동작하는 모델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법을 꽤나 영리하게 조합을 해서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아마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혹시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접근 방법들을 얕게나마 좀 다뤄보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 정의와 해법 실험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트레이닝 셋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밸리데이션 셋으로 베스트 모델을 선택하죠. 그리고 이 모델이 이제 타겟 사이트에 있는 리얼 테스트 데이터에서 잘 동작할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타겟 데이터의 분포가 학습에 사용한 소스 데이터 분포하고 크건 작건 간에 이제 갭이 있게 됩니다. 그 갭이 큰 경우에는 타겟 데이터에 대한 뭐 레이블링 작업을 해 가지고 보통 뭐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 레이블링 작업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도 걸리고 뭐 인건비도 들 테고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타겟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 없이 소스 모델의 지식을 트랜스퍼하는 일종의 트랜스퍼 러닝의 하나가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타겟 레이블 없이 전위 학습을 하기 때문에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줄여서 UD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전 쪽에서는 뭐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리아이덴티피케이션 이런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외에도 뭐 NLP 쪽에서도 또 뭐 컨트롤 쪽 태스크에서도 도메인 어댑테이션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좀 시어리 중에 하나가 벤 데이비스 시어럼인데요. 뭐 이 논문을 직접 다루는 건 아닌데 어 얕게 한번 다뤄보면, 아래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레이블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소스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소스 모델을 하나 학습을 시켜 놓고, 이게 어떤 새로운 타겟 데이터의 사이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했을 때 분포가 인제 어떤 갭이 있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마 클러스터링으로 볼 때 요거가 위에 올라가고 이게 아래로 내려가야 될 텐데 뭔가 오류들이 인제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겟 도메인에 생기는 이 오류들, 다른 말로 타겟 리스크, 모델의 타겟 리스크가 어떻게 바운딩 될 수 있는가를 정의한 게 벤 데이비스 티어럼인데요. 이 텀들을 보면 오른쪽에 이 소스 도메인에서 생기는 소스 리스크, 그리고 소스 데이터 분포와 타겟 데이터 분포 간의 어떤 다이버전스 텀, 그다음에 어떤 상수 텀, 요 세 개의 합으로 이제 어퍼 바운드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소스 데이터의 리스크 소스 모델의 소스 데이터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크면 얘도 뭐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일단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작아야 되고, 그다음에 요 텀들 중에서 인제 마지막 텀은 음 요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 데이터들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얻었을 때 이 모델이 소스 도메인에서 어 어떤 출력하는 오류, 타겟 도메인에서 출력하는 오류, 그 둘 간의 합이 어 있을 텐데, 그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모델이 있을 겁니다. 하이파테시스라고도 하죠. 그때 그 오류 값을 인제 람다 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조인트 하이파테시스 에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 타겟 데이터하고 소스 데이터를 둘 다 합쳐 가지고 레이블까지 있는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면 이 아이디얼 조인트 하이파티시스 가까운 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때 나오는 에러가 여기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값이 좀 작다라고 보고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둘 간의 어떤 레이블 드리프트가 너무 심하다거나 여러 가지 분포가 너무 크게 다르게 되면 이 값이 너무 커져서 이 타겟 리스크 자체를 작게 하는 거가 원천적으로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아이디얼 하이파티시스 에러를 로어 바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연구한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인제 그 상태에서 소스 도메인하고 타겟 도메인 간의 어떤 거리 또는 다이버전스를 인제 약간 좀 생소한 요런 시메트릭 디퍼런스 하이파티시스 스페이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요거는 뭐 다른 뭐 토탈 베리언스라든지 뭐 L1 디스턴스 및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요 방법이 가장 좀 그래도 많이 활용이 되는 방법인 것 같고요. 이미의 두 모델 하이파티시스를 픽을 해서 그게 소스 도메인에서 불일치하는 확률하고 타겟 도메인에서 불일치하는 확률, 그 간의 그 차의 절대값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요렇게 이 거리로 정의를 합니다. 정확히는 다이버전스로 정의를 하는데요. 좀 생각을 해 보면 소스 도메인에서는 이 두 개가 우리 문제 정의에 의하면 레이블드 데이터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에러가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고, 남는 게 이제 뒤쪽인데, 그러면 이제 이 둘 간의 갭이 크게 되면 이 픽한 두 모델이 타겟 도메인에서 보여주는 어떤 프리딕션의 차이가 커질 거라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크게 되는 거를 찾아서 그걸 이제 이 다이버전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를 이제 근데 이게 실제로 computationally infeasible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infeasible한 어떤 텀인데, 이거를 좀 practical하게 approximation을 잘 해서 줄이는 뭐 그런 어떤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이 UDA 방법들이 뭐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이제 DANN 같은 경우에 아주 초창기의 웍인데 굉장히 많이 인용된 세미날 웍이죠. 어 기본적으로 이제 백본 클래시파이어 어떤 백본과 헤드 클래시파이어 부분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멀티 헤드로 피처를 받아서 이게 레이블드 소스 데이터에서 온 건지 언레이블드 타겟 데이터에서 온 건지를 도메인 레이블을 줘 가지고 그거를 잘 구분하도록 하는 소스 피처 타겟 피처를 잘 구분하도록 하는 그런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를 같이 두는데, 근데 인제 요거의 트릭은 이 로스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로스를 백프랍을 할 때 요 피처에 전달하는 입구에서 마이너스를 붙여 가지고 전달하게 됩니다. 이걸 그레디언트 리버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서는 소스 도메인, 타겟 도메인, 피처 간의 구분을 잘 하는데, 얘는 반대로 잘 구분하지 않는, 거꾸로 얘기하면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그런 피처를 학습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한 결과 이 피처 백본하고 이 클래시파이어를 합쳐서 인제 워킹을 시키면 레이블 없이 우리가 사용했던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워킹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요. 그 그다음에 또 ADDA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소스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이 소스의 피처 익스트랙터를 타겟 피처 익스트랙터로 일단 카피를 해 놓고, 타겟 데이터에서 뽑은 피처하고 소스 데이터에서 뽑은 피처를 각각 리얼, 페이크 모드로 둬 가지고 겟 로스로 이 타겟 피처가 소스 피처처럼 되도록 잘 구분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얘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이 끝나면 이거를 이 소스의 이제 모델의 헤드 클래시파이어하고 이렇게 딱 결합을 시켜 주면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동작하더라라고 하는 이제 방식이고요.
이 두 가지가 다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잘 학습하는 강점은 있긴 한데, 반대로 타겟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 태스크 스페시픽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프레딕션에 대한 컨트롤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요즘 나오는 것들에 비하면 사실 성능은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MCD 같은 게 이제 그런 태스크 스페시픽한 정보들을 두 개의 헤드 클래시파이어를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그 둘 간의 어떤 차이를 교묘하게 피처에는 미니마이즈하고 헤드에는 이제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민맥스 게임으로 잘 학습을 시켜 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도 뭐 겐을 써서 소스 타겟 간의 어떤 인터미디엇 어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 가지고 그 인터미디엇 영역에서 소스 타겟을 얼라인 시키는 그런 접근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웨이티드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써서 또 소타 기록을 냈던 그런 방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최근에는 이제 어 이 디스크리미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클래시파이어를 아예 하나로 합쳐 가지고 C 플러스 원 번째 이게 인제 타겟 어떤 데이터, 이쪽은 소스 데이터, 이런 식으로 재밌는 구성을 해서 좀 성능을 끌어올린 그런 방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셀리언스 맵에서 태스크 스페시픽한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 가지고 웨이트를 얻는 방법을 통해서 DANN을 개선한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로컬스 그 디스트리뷰션을 좀 스무딩해 주는 로스를 추가해서 또 성능을 올리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 UDA 연구를 할 때 쓰는 벤치마크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레이블 셋을 공유하는데 수집된 경로가 다른 데이터들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엠니스트, SPHN, USPS 다 디짓 데이터들인데 다 이렇게 분포들이 많이 달라 보이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뭐 하나를 소스 도메인 한, 그중에 또 다른 하나를 타겟 도메인 이렇게 픽해 가지고 조합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뭐 이렇게 쇼핑몰 이미지, 그다음에 뭐 DSLR, 웹캠 이미지 이런 것들을 31개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 각각 준비를 해 가지고 또 소스 타겟 데이터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CAD로 합성한 아예 그런 데이터로 소스 모델을 만든 다음에 MS 코코 같은 그런 실사 이미지에서 잘 동작하는지를 보는 그런 식의 또 태스크도 있습니다. 이걸 또 확대해 가지고 이런 오피스 이미지를 65개 클래스로 아예 좀 더 대규모로 만들어서 어 이 그룹도 한 4 그룹 정도로 4 개의 도메인을 해서 총 12 가지 소스 타겟 조합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오피스 홈 같은 것도 있고, 이걸 또 6개 도메인으로 더 확대한 도메인 넷,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더 어려운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예전 것들은 이제 쪼금씩 세츄레이션이 되면서 거의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가깝게 성능이 나오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벤치마크 데이터들이 보통 이제 소스 타겟이 같은 레이블 셋을 가지는 클로즈드 셋 UDA를 수행을 하는데, 근데 현실에서 보면은 소스 데이터에 있던 레이블 중에서 타겟 데이터에는 좀 미싱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 서브셋만 이루어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소스 데이터에서는 없던 언노운 클래스가 타겟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각각을 이제 파셜 셋, 오픈 셋 UDA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오픈셋 UDA 같은 경우는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또는 뭐 컨티뉴얼 러닝하고 굉장히 그 문제 정의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접점도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살펴봤던 이제 UDA 방법들이 보면은 음 기본적으로 이 소스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한 레이블드 소스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요거를 쓰고 그다음에 타겟 어댑트하고자 하는 타겟 도메인에 이 언레이블드 데이터도 써서 이 소스 모델을 타겟 모델로 이렇게 어댑트하는 게 기본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소스 데이터가 잘 관리가 안 돼서 뭐 이렇게 미싱 됐다거나 그냥 이 모델만 있는 경우, 또는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여러 가지 뭐 보안상의 이유로
액세스가 통제되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소스 데이터 레이블드 소스 데이터 없이 UDA를 하는, 다시 말하면은 이 소스 모델이 있을 때 언레벨드 타겟 데이터만 가지고 이런 타겟 모델을 좋은 어 타겟 모델을 얻어내는 방법을 찾는 연구들이 최근에 좀 많이 관심을 받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거의 최초로 발표되었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 게 샷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 샷 논문이 지금 오늘 이 논문의 저자하고 같은 저자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실제 여기 방법을 좀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스 데이터를 가지고 인제 학습을 해 둡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타겟 데이터 언레이블드 타겟 데이터에 어댑트를 하겠다라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약간의 인제 그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소스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이 백본 부분 끝단에 바틀넥 레이어라는 걸 반드시 넣어서 학습을 해야 되는 리ኳ이어먼트가 있습니다.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하나 들어가고 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헤드 클래시파이어 쪽에도 끝단에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어도 뭐 워킹할 것 같긴 한데 아마 인제 원하는 성능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점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요 것만 인제 만족시켜서 소스 모델을 만들어 두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모델 전체에서 헤드 쪽에 있는 요 클래시파이어는 프리징을 시켜 버립니다. 그대로 둡니다. 실제로 학습은 요 피처 백본 쪽하고 요 바틀넥 레이어 요거 합친 것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는 이제 언레이블드 타겟 데이터만 들어오게 되고요. 그때 인제 오브젝티브가 요렇게 크게 3 개의 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게 이제 보통 많이 쓰는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이고요. 요 끝에서 나오는 그 소프트맥스 프라블렛을 가지고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컨피던트한 클러스터링이 잘 된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 피처를 학습을 시켜 주는 거고요. 어 그리고 요 다이버스 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보시면은 각 클래스 와이즈로 모든 타겟 데이터, 보통 이제 미니 배치 내에서 모든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쫙 해준 다음에 그 평균적인 엔트로피를, 앞에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맥시마이즈하는 로스입니다. 그거를 인제 모든 클래스별로 다 서메이션을 해 주는데요. 그래서 이 의미가, 이 위에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은 인제 클래스별로 이렇게 똘똘 뭉치도록 하는 방향인데, 반해서 얘는 가급적이면 클래스별로 이렇게 피처 스페이스에서 클래스별로 좀 균등하게 인스턴스들이 배포될 수 있도록 좀 펼쳐 주는, 서로 약간 어드버서리얼하게 움직이는 그런 관계가 있는 로스들이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두 개를 합쳐 놓으면 이게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하고 똑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풀어보면. 그래서 요 텀 자체가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한 로스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근데 여기서 인제 샷 IM이라고 하는 게 요것만 가지고 학습을 시킨 건데,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좀 재밌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인제 딥 클러스터에서 쓰는 것처럼 클러스티 클러스터링 기반의 인제 수도 레이블링을 하는데, 인제 클래스 수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인제 K-민즈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때 이제 그 컨피던스 값을 가지고 웨이티드 K-민즈를 한 다음에 각각의 센트로이드가 세팅이 되면 이제 새로운 인스턴스가 들어왔을 때 가장 가까운 걸로 인제 레이블링을 해 주는 니어리스트 센트로이드 클래시파이어 기반의 수도 레이블링을 하는 방식이고, 그걸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요렇게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요걸 요 3 개의 텀을 가지고서 학습을 요 피처 익스트랙터만 학습을 시키게 되면 그 결과 얻어지는 이 전체 에 그 모델이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모델의 접근 방법이고요. 이 보시면은 이게 그 디짓 데이터들인데요.
원래 소스 모델을 학습 없이 타겟 데이터, UDA 없이 타겟 데이터 엠리스트에 적용하면은 성능이 요거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 샷을 적용을 하게 되면 거의 99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타겟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학습시킨 거에 거의 근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썸네일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슈퍼바이즈드하고 차이가 없는, 어떻게 보면 언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 이미 구현된 수준의 성능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피스 데이터셋은 아까 조금 더 큰 데이터셋인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타겟 슈퍼바이즈드에 근접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위에 방법들이 다 소스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얘는 소스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근접한 혹은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이제 문제로 들어오게 되면, 이 문제 논문에서는 소스 데이터 프리에 더해서 이 소스 데이터가 들어가서 어떤 프리딕션을 내는 이 모델도 아예 정보가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기존의 소스 데이터 프리는 이 소스 모델이 어떤 아키텍처이고 그 내부의 웨이티드, 그 프리트레인드 웨이트가 어떤지를 이미 다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얘는 이제 그거조차도 액세스가 불가능하고, 단지 타겟 데이터를 쿼리로 주면 그거에 대한 프리딕션이 뭔지를 받을 수 있는, 딱 어떻게 보면 뭐 클라우드 API 같은 데 이렇게 던져 가지고 결과만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좀 제약이 큰 조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타겟, 이 소스 데이터하고 타겟 데이터 간의 어떤 도메인 갭이 존재할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기서 풀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제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디스틸레이션을 제일 먼저 사용을 해요. 굉장히 좀 똑똑한 방법인 것 같은데, 어 프리딕션 밖에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가상의 어떤 그 티처 레이블로 간주를 하고, 임의의 이 모델은 모르니까 우리가 임의의 어떤 모델을 하나 디자인을 해서 얘를 스튜던트로 놓고 디스틸레이션을 해 가지고 이걸 먼저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 모델과 거의 비슷한 모델이 나오겠죠. 그때 사용은 타겟 데이터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인제 물론 거기서 인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게 좀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제 디스틸레이션이 끝나면 거기에 한 번 더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뭐 2 단계로 학습을 하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메인 아이디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시나리오는 일단 소스 도메인의 데이터가 X 오브 S, 레이블이 Y 오브 S라고 주어지고, 타겟 도메인은 X 오브 T, Y 오브 T 이렇게 주어지는데, 소스 도메인 데이터는 소스 모델 학습이 끝나고 서빙되는 단계에서는 액세스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타겟 도메인 데이터도 레이블이 없습니다. 요 데이터만 있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의 목표는 요 YT를 정확하게 인퍼런스를 통해서 인제 예측을 해 주는 걸 이제 목표로 하는 거고요. 어 그런데 이 모델, 소스 모델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나만 존재하는데, 뭐 여러 개의 소스 모델이 있을 수도 있는 경우도 인제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요렇게 M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줘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음 그 소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소스 모델 자체도 블랙박스다라고 하는 점이 인제 좀 더 어려운 점이고,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여기서 이제 그 API에서 제공되는 프리딕션이 하드 프리딕션일 수도 있고, 뭐 컨피던스 값들이 다 나오는 소프트 프리딕션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사실 API 마음이잖아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설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음 여기서도 이제 소스 모델에 대한 리ኳ이어먼트가 조금 있는데요. 아까 샷보다는 쪼금 복잡하진 않은데, 바틀 그 백본 피처 다음에 FC 레이어 하나를 이제 추가해서 학습을 하는 거가 인제 리ኳ이어먼트예요. 그리고 트랜스퍼러빌리티를 높이는데 레이블 스무딩을 쓰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샷에서도 이 방법을 써서 소스 모델 학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레이블 스무딩을 써서 그러니까 인제 하드 레이블, 그러니까 argmax가 되는 그 클래스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다 균일하게 0. 뭐 1 나누기 10, 뭐 클래스가 10 개면 0.01 정도쯤 되는 값들로 두고, 어
나머지는 이제 1.0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뭐 0.9에 가까운 그런 값이 되는 요 식에 의해서 그렇게 인제 랩을 깎아 주는 거죠. 약간 스무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소스 모델 자체의 정확도는 뭐 좋아지진 않고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인제 그 트랜스퍼러빌리티가 좀 좋아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타겟 네트워크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이 타겟 데이터에서 잘 워킹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지 정하는 거니까 이 FT 타겟 네트워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이때 샷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바틀릭 레이어를 넣고 뭐 배치 노멀 이렇게 들어가고 헤드 쪽에는 웨이트 노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타겟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디스틸레이션인데, 기존의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에 쓰는 요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인제 기본이 되는데, 문제는 이때 그 소스 도메인에서 나오는 만들어진 소스 모델이기 때문에 타겟 데이터를 인퍼런스해서 나오는 그 프리딕션 값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값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인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여기에 그 소스 모델에서 나오는 값이 티처고, 우리가 방금 디파인한 그 모델이 인제 여기에서 나오는 값이 이제 스튜던트가 될 텐데, 이 티처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티처의 프리딕션을 좀 더 가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접근하는 방법이고, 그 방법으로 레이블 스무딩을 하는데 좀 어댑티브하게 해 줍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레이블 스무딩 일반적인 방법은 인제 argmax 하나만 좀 깎고 나머지는 다 요런 식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탑 1 뿐만 아니라 탑 R 개까지를 쓸 수 있게 일단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개 클래스 중에 2 개에 대해서 어댑티브 레이블 스무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2 개는 그대로 살려둡니다. 이 값을 뭐 이렇게 똑같이 맞추거나 일부러 하진 않고 원래 프리딕션 그대로 살려두고 남은 나머지 그 컨피던스 값으로 n분의 1을 해서 나머지 이렇게 할당을 해 주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뭐 복잡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고, 소스 모델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걸 인제 평균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어 티처의 그 프리딕션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인제 바꾸려는 노력을 한 거고, 요 값 자체도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통해서 이렇게 기존에 학습되었던 인퍼런스 결과하고 이번에 새로 만든 거하고를 약 6대 4 정도 비율로 섞어서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 준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좀 더 그 타겟 데이터에 디펜던트한 어떤 어댑테이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 타겟 데이터를 이용한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좀 해 주는데요. 일단 믹스업을 씁니다. 그 타겟 데이터 중에 임의의 두 데이터를 베타 디스트리뷰션으로 인제 이렇게 샘플링을 해 가지고 어 뭐 이렇게 람다와 1 마이너스 람다의 비율로 그 데이터 자체도 믹싱을 하고 레이블도 믹싱을 하는, 이런,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계산하는 이제 전형적인 믹스업인데,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을 하는 게 하나가 추가적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샷에서 썼던 뮤추얼 인포메이션 오브젝티브가 여기서 또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 다 합쳐 보면 날리지 어댑티브 레이블 스무딩을 쓴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그다음에 믹스업을 쓴 거, 그다음에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 인제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죠. 요렇게 전체적인 오브젝티브를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인제 끝나고 나면 그 상태에서도 상당히 결과가 괜찮은데 인제 한 번 더 파인 튜닝을 해 주는데요. 파인 튜닝은 앞에서 썼던 것 중에 샷하고 똑같이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 요 로스만 가지고서 타겟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뭐 요런 데이터 세트를 썼고요. 파셜 셋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멀티 소스에 대해서 인제 테스트를 했는데, 음 이 중에서 이제 그 HD 샷
SD 샷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믹스업이나 뭐 어댑티브 레이블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그 티처가 보내주는 하드 레이블 그대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 디스틸레이션을 한 후에 샷을 적용한 그런 케이스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그 실제 제안한 방법인데 앞서 봤던 그런 디스틸레이션 파인 튜닝이 다 쓴 게 요거고 요거는 이제 다 안 쓴 건데 요거 또 풀이 들어간 거는 소스 프리딕션에 어댑티브 레이블 스무딩을 안 하고 그냥 전체를 그냥 그대로 살려서 쓴 경우라고 합니다. 이게 풀이 없는 게 제안한 방법이고요. 그 경우에 탑 R을 이제 3 으로 잡아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 성능을 보면은 이제 소스 모델이 원래 레지넷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비전 트랜스포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타겟 모델은 다 똑같이 레지넷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래 이 6 가지 프로토콜에 대해서 인제 평균을 보면은 원래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게 레지넷 투 레지넷으로 갔을 때는 다인에서 한 86 정도로 한 9% 정도 향상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원래 비전 트랜스포머로 되어 있었던 거는 원래부터가 좀 성능이 좋은 상태였고 거기에서 이제 더 이제 좋은 어댑티드 성능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 방법들이고 요 밑에 거는 소스 데이터까지 있어야 되는 방법들인데 이것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뭐 대등한 수준의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오피스 홈이나 비즈다에서도 거의 다인하고 그러니까 R을 3 으로 선택해서 레이블 스무 어댑티브 레이블 스무딩한 케이스 또는 그냥 fully 피처 프리딕션 그대로 쓴 경우 두 개가 거의 탑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즈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음 파셜 셋으로 이게 그 오피스 홈이 원래 클래스가 65 개인데 타겟 도메인에서 그 데이터 그 클래스들을 알파벳 순으로 25 개만 쓰고 나머지는 다 버린 상태에서 또 테스트를 했다라고 해요. 이때는 이 논문에는 없는데 샷 논문에서 보면은 다이버스 로스를 빼고 학습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있던데 뭐 여기서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보시면은 여전히 가장 다른 거에 비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훨씬 더 제약 조건이 많은데도 좋은 성능이 나온다는 게 놀라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스 여러 개가 있고 타겟이 하나인 경우 A to C, B to C에서 그 결과를 앙상블하는 식으로 측정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다인 또는 다인풀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인제 뭐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있는데 여기서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을 뺐을 때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샷에서 제시했던 그 로스가 굉장히 좀 뮤추얼 인포메이션 로스가 어 효과가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믹스업도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레이블 스무딩 대신에 단순한 하드 레이블을 쓴 경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냥 단순 레이블 스무딩하고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탑 R 숫자를 3 으로 했을 때 가장 결과가 좋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파라미터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요 네 번째가 좀 재미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타겟 모델을 좀 작은 레지넷 50 으로 보통 했는데 모바일 넷이나 레지넷 18 좀 작은 걸로도 테스트를 했다라고 해요. 이때 소스 모델이 원래 레지넷 50 이었을 때는 아무래도 큰 게 더 성능이 나오는 이렇게 좀 차이를 보여주는데 소스 모델이 비전 트랜스포머처럼 좀 더 강력한 걸로 되어 있었을 때는 이 스몰 모델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컴 컴패러티브한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재미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 새로운 조건에서 소스 도메인 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블랙박스 프리딕션 결과밖에 없는 이런 조건에서 어 도메인 어댑테이션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작은 타겟 모델에도 이렇게 소스 모델이 스트롱할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발견이 또 있었던 것 같고 여기서 오픈셋 테스트는 없는데 오픈셋 같은 경우는 원래 샷에서는 테스트를 했고 언노운 클래스를 하나 둬 가지고 어 그것만 따로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간단하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아마 시간이 모자라서 테스트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어,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준호님, 재밌는 논문 감사합니다. 여기서 타겟 데이라는